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제일 위를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은 자, 법 제67조 지목의 종류 이렇게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자, 요래 와 보세요. 제가 요 지목은 무조건 시험에 두 문제가 나오거든. 우리 지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등으로 중요한 게 지목, 2등으로 중요한 게 축척 변경이거든. 그 지목을 오늘 배웁니다. 지목을 배울 때, 자,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토지에게도 이름이 있다. 요거를 예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세 부과를 위해서 그 토지가 사용하는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해서 등록을 해놓은 게 지목입니다. 지목. 그럼 우리나라의 지목은 28개가 있거든. 요 자체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요거는 5년에 한 번 냅니다. 그럼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은 다음 중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지목에 28개 이라는 거. 이거를 별도 시간을 내어서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예를 때 요렇게 제가 예를 들거든. 과거 시골에 가면은 한 반에 학생이 65명이잖아요. 그러면 첫날 입학식 하지 할 때 짝지 이름은 첫째 날 외우지. 맞죠? 그럼 둘째 날 되면 뒤에 있는 친구의 이름도 외우지. 요게 한 달만 딱 지나면 그 반에 65명 학생 이름 다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외워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시간을 내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제가 정리를 할 때는 외자, 2글자, 3글자, 4글자, 5글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여기 보세요. 전이라는 지목이 있어. 요게 밭입니다. 밭인데 한자를 써서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라는 지목이 있거든. 이게 논이라 논. 이게 한자로 써서 그런 거라. 한자로 써서 논입니다. 논. 요게 답입니다. 답. 그 다음에 대죠. 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 있죠. 그냥 가장 쉽게 집 있죠. 집이 먹고 대. 그래서 우리가 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도로 있죠. 그냥 도로는 도로입니다. 제방은 강둑이 제방이지. 강둑이. 하천은 안양천, 중량천 이런 거 있죠. 그게 하천이에요. 국어는 좀 생소하죠. 이거는 또랑이에요. 또랑. 우리가 시골에 가면 농수로 있죠. 농수로. 미꾸라지 노는 또랑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천수답이지. 하늘에서 비만 내려오기만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사시사철 물을 끓여다가 농사 지을 수 있다 있지. 농수로가 국어입니다. 국어. 유지도 좀 생소하죠. 이거는 물이 고여 있는 거. 그런데 물이 고여 있다는 게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입니다. 아니. 칠판에 보시면 제 얼굴만 보면 되는데 조금 있다가 책으로 갈 건데 책으로 제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제 얼굴만 보고 있어요. 책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 있죠. 요거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 그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염전 있죠. 소금 만들어내는 곳이 염전이지. 공원 있죠. 그럼 우리 공원 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공원입니다. 임야 있죠. 산이지 산. 그 다음에 묘지 있죠. 공원 묘지 있잖아요. 묘지. 자, 그 다음에 과수원, 그냥 과수원이죠. 그죠? 자, 광천지는 좀 생소하죠. 그죠? 요때, 광이라는 거는 광물입니다. 광물. 천이라는 거는 온천입니다. 온천. 그래서 땅 속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을 광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주차장은 그냥 주차장입니다. 양어장 있죠? 여러분들 물고기 양식하는 데가 양어장이잖아요. 유원지 있죠? 놀이기구 있는 데가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바이킹 타죠? 그러니까 그게 유원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적지는 문화재가 있는 곳이 사적지. 문화재. 그 다음에 잡종지는 좀 생소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지목은 구청 공무원이 지목을 부여합니다. 부여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목이 28개라고 그랬죠. 그럼 일단 27개를 정하지. 정해놔놓고 애매모호한 거 있지. 그 애매모호하다는 게 이걸 국어로 해야 될지 하천어로 해야 될지 애매모호하죠. 그런 거는 몽땅 묶어서 무슨 질 한다? 잡종질한다. 잡종질. 요거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염전이라면 머릿속에 떠오르지. 공원이라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잡종지는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철도 있죠. 철도 가는 데가 철도용지입니다. 철도용지. 수도용지 있죠. 상수도 정화시설하는 데가 수도용지예요. 학교는 그냥 학교죠. 공장은 그냥 공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체육용지죠. 잠실 운동장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운동하는 곳이 체육용지지. 종교용지, 교회, 사찰, 향교 그런 데가 종교용지입니다. 창고 있죠. 우리가 경기도 여주 이천으로 가다 보면 물류 창고들이 있잖아요. 그 창고입니다. 목장 있죠. 그냥 대관령 목장용지죠. 주유소용지 그냥 말 그대로 주유소용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 노란 글자 색깔 있는 거 이외에는 낱말 속에서 답이 다 나오지. 답이 다 나옵니다. 요게 지목의 종류 28가지입니다. 5년에 한 번 출제를 합니다. 다음 중 현행법에서 규정한 지목의 종류로만 묶은 것은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되게 돼 있거든.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34페이지는 조금 이따가 배울게요. 35페이지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35페이지부터. 자, 요리로 와보세요. 자, 여기 와보세요. 요 지목 있죠? 요게 딱 보면 집이다, 집 아니다? 그럼 지목이 뭡니까? 대죠? 자, 요거 지목 있죠? 이게 지목이 뭐예요? 이 뭐라고 보여요? 요게 주남저수지라고 해요. 주남저수지. 그러니까 저수지의 지목은 뭐다? 유지. 자, 요거는 지목이 뭡니까? 이 도로잖아요, 도로.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있잖아요. 지목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벚꽃 있죠? 그 진해 벚꽃 있잖아요. 그게 기차 가는 경화역이라고 있어요. 아주 예쁩니다. 여기 사진 한번 찍으면 좋아요. 요게 철도용지입니다. 철도용지. 자, 이거는 지목이 뭐예요? 자, 여기는 설악산 대청봉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설악산이잖아요. 그럼 지목은 뭐다? 임야지. 산은 임야지.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합격을 기원합니다. 제가 올해 10월 달에 아마 수요일 날일 겁니다.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럴 때 설악산 우리 시험은 토요일 날 시험을 치잖아요. 그 수요일 날 제가 설악산에 혼자 올라가서 이거를 찍어 온 겁니다. 작년에는 지리산 대청봉을 갔거든. 요거 찍으러 사진 찍으러. 오케이? 그래서 한라산이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제일 높잖아은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잖아요. 가기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작년에는 지리산, 올해는 설악산, 그럼 내년에는 또 지리산으로 갑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설악산 대청봉에 가서 이거 사진 한번 찍어 오는 것도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있습니다. 요거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와보세요. 이 지목을 공부회로 들어갈 때,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지목은, 자, 이랍니다. 요게 하나 필지입니다.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몇 개? 한 개. 그런데 한 필지에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한 개만 해야 돼. 그때는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주지목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더라도 틀릴 문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보면 안에라는 말하고 밖에라는 말이 있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는 두말할 필요 없이 학교용지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목은 대다, 학교용지다, 학교용지. 이해되겠죠? 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창고가 있다. 그러면 대다, 창고용지다, 학교용지다, 학교용지. 그 말은 학교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 건물은 독립된 거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에 기숙사가 있다. 이거는 독립이다, 독립 아니다? 독립. 그러면 이거는 지목은 뭐다? 대. 이해합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해볼게요.
공장 안에 이러면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학교 안에 이러면 전부 다 학교용지입니다. 이해하겠어요? 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독립성을 갖춰야 독자적인 지목이 됩니다. 그런데 독립성을 못 갖춰도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 세 가지가 있는 거라. 그럼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제가 공장을 해볼게요. 학교를 해볼게요. 종교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과수원이 있거든. 목장용지가 있지. 목장용지가 있지. 묘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요 세 개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공장 안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대다, 공장용지다, 공장용지. 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학교용지다, 대다, 학교용지. 절 안에, 교회 안에 사택이 있지. 그러니까 요거는 대다, 종교용지다, 종교용지. 그러면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다면, 그러면 이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대가 돼야 된다, 과수원 용지가 돼야 된다, 과수원 용지. 맞죠? 그러나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은 독자적인 뭐다? 대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목장이 있거든.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 있지? 맞죠? 그럼 이게 목장용지냐 대냐 이 말입니다. 뭐란 말이다? 대.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 있지, 관리사무소. 그럼 이게 묘지냐, 대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목이 뭐다? 대. 그러면 요 세 개를 딱 공부할 때 이랍니다.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에 부지는 과수원용지를 한다, 대로 한다, 대.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에 부지는 목장용지다, 대다, 대.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묘지다, 대다, 대. 그럼 이거는 외워야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독립성을 갖춰야 지목이 되는데 독립성을 못 갖춰도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 거는 몇 개? 세 개. 요거 외워두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거를 보세요. 요 밑에 거 보세요. 여기에 다만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여러분들 봐보세요.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앞에 읽어보면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읽다가 다만자가 나와. 그러면은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앞에 걸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항상 예외를 시험에 냅니다. 자,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과수원을 해볼게요. 과수원. 자, 보세요.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 용지로 한다. 틀릴 리가 있다 없다? 없지. 됐죠. 그럼 과수원 용지 한다. 됐죠.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는 앞에 거를 내는 게 아닙니다. 뒤에 거를 냅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다가 다만자가 나오면 뒤에 거는 신경을 써서 암기를 해야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민법은 사법이거든.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갑하고 을하고 집을 사고 파는 매매 있잖아요. 맞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사고 싶으면 사지. 맞죠? 그럼 사고 싶지 않으면 안 사지. 팔고 싶으면 팔지. 팔고 싶지 않으면 안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공법입니다. 공법. 공법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라 이러면 해야 됩니다. 나 안 한다 이러면 그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을 공부할 때는 있잖아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국가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의사를 개입시키면 공부하기 힘들어서 안 돼요. 국가가 이걸 흰색이다 이러면 그냥 흰색입니다. 오케이? 네. 아니 이거 검은색인데 이 토 달면 공부하기 힘들어서 안 돼요. 오케이? 공법을 공부할 때는 조금 순응을 해야 돼요. 아, 여러분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서류를 제출할 때 보세요. 모든 서류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요. 그럼 거기에 썼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제출하는 게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에 주민등록 등본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 있다 없다? 있지. 면허증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주민등록증에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그럼 주민등록증 제출하면 되지. 맞죠? 그래도 국가가 주민등록 등본 가져오라 이러면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달면은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공법은 수능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됐죠? 자, 책으로 갈게요. 자, 35페이지를 갑니다. 자, 1번으로 가볼게요. 전입니다. 전. 옆에다가 밭이라고 썼어요. 밭. 자, 첫째 줄에 갑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까지만 딱 줄 것이에요. 그까지만.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자르세요. 여러분들 자른다라는 거는 그냥 요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 자르세요. 됐죠?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나왔죠? 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답이죠. 답은 논입니다. 논. 옆에다가 논이라고 썼어요. 논. 자, 첫째 줄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거기까지만 줄 것이에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그 다음에 3번에 과수원입니다. 둘째 줄 끝에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줄 것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뭘 한다? 대.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이래 됐죠? 전이 있다. 답이 있다. 과수원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나라 지목에 밭이 있고 논이 있고 과수원이 있거든. 그 이 세 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각종의 작물을 재배하는 거라. 재배하는데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하나는 과수류를 재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러면 과수원은 공부할 게 없지.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게 무슨 용지다? 과수원 용지예요. 그러면 전하고 답은 밭하고 논이거든. 그럼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이라면 뭐고 답.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라면 뭐다? 저. 그럼 뒤에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 지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됐죠? 네. 그럼 여기서는 구별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구별합니다. 과수원 있죠? 좀 전에 이야기했죠?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 용지란다. 대로 한다. 대.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지 가세요. 목장용지. 다음에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줄 것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뭘 한다? 대. 그래서 여기에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다. 대다. 대. 한 장을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임야가 나오죠. 임야 옆에다가 별표 하나를 하세요. 6번에 광천지가 나오죠. 옆에다가 별표 하나를 하세요. 이거는 해마다 지문으로 띄우는 겁니다. 자, 5번 해볼게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줄 것입니다. 임야. 밑에다가 잡종지 이렇게 쓰세요. 잡종지 쓰고 X라고 하세요. X. 그럼 항상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임야라고 쓰면 O, 잡종지라고 쓰면 X 이렇게 문제 됩니다. 그 다음 밑에 6번으로 가세요. 광천지입니다.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리 등의 동그라미 칩니다. 용출. 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온수, 약수, 석유 등의 일정한 장소로 운송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하나,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나오죠? 그럼 제외한다라는 말은 광천지에서 뭐한다? 제외. 광천지에서 제외입니다. 자, 요리로 잠깐 와볼게요.
잠깐 와볼게요. 이 두 개는 해마다 출제를 하거든. 지목에 시험에 낼 때 이 두 개는 항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우리나라 지목에 임야라는 지목이 있어요. 임야. 그런데 임야는 여기 보면 이래놨죠. 산림 및 원화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토지는 뭐란다? 임야. 그러면 시험에 항상 낼 때 요 임야가 답이거든. 이걸 잡종지라고 항상 문제를 내더라고, 출제위원은. 잡종지라고 쓰면 뭐다? X. 임야라고 쓰면 뭐다? O. 그 다음에 출제인이 문제를 내면 이 7개를 다 써주지 않습니다. 반을 자릅니다. 자르면 항상 대체적으로 여기서 자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게요. 황무지 있죠? 황무지는 아무것도 없는 데잖아요. 그래도 지목이 임야입니다. 오케이? 네, 황무지도 지목이 뭐다? 임야. 섭지 황무지는 지목이 뭐다? 임야.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임야를 잡종지로 고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임야라고 쓰면 O, 잡종지라고 쓰면 뭐다? X. 그 밑에 거를 보세요. 여기서는 이 글자를 찾아야 됩니다. 용출을 묻는지, 운송을 묻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용출은 솟아나는 거지. 온수, 약수, 석유류가 솟아나는 곳은 무슨지다? 광천지다. 그런데 운송하는 것은 요 글자를 보세요. 운송하는 것은 부지는 제외한다 이래 나오죠. 이 제외한다가 뭐에서 제외한답니까?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지목이 뭐란 말이고? 잡종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요리 와보세요. 자, 이거는 문제, 밑에 게 시험 문제입니다. 위에 게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줄이, 셋째, 넷째 줄이 시험 문제예요. 다 하세요.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로 한다. 오덱스다 X.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오더와이더 O. 잡종지로 한다. 오더와이더 O. 다시. 광천지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건 무슨 지다? 잡종지다. 이 말이집니다.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로 한다. 이러면 뭐다? X. 잡종지로 한다면 뭐다? O.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면 뭐다? 광천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란 말이고? 잡종지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책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염전입니다. 염전. 둘째 줄에 보세요. 둘째 줄에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천일제염 방식에 와지 아니하고 자르세요.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자, 줄 것입니다.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옆에다가 쓰세요. 공장용지. 무슨 용지? 공장용지. 자, 잠깐만 제 손을 봅니다. 우리나라 지목에 염전이라는 지목이 있거든. 이거는 천일제염만 염전입니다. 그럼 공장에서 소금 만들어내는 곳은 염전이다, 공장용지다? 공장용지예요.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법의 성질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법조문을 만들 때 출제위원이, 법조문을 법학자들이 만들 때 여기 글자를 보세요. 시설물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이래 적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런데 잡종지로 한다 이래 안 하고 제외한다 이래 써놨다면 그 말은 뭐에서 제외한다? 광천지에서 제외하고 뭐로 한다? 잡종지로 한다. 그럼 여기도 제외한다는 거는 뭐에서 제외한다? 염전에서 제외한다 이 말. 그럼 무슨 용지로 한다? 공장용지로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됩니다. 공부할 게 없어요. 1번에 보니까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런 게 전부 다 지목이 뭐다? 대. 여러분들 공장용지는 공부할 게 없어요. 그냥 요래 공부하세요.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뭐다? 공장용지. 10번에 학교용지도 말할 게 없어요. 학교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무슨 용지다? 학교이래. 그럼 말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주차장이 나오죠. 주차장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과목 및 다음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자르세요. 위에다가 도로라고 쓰세요. 도로.
부설 주차장 자르세요.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지목이라고 썼어요. 주지목. 옆에 갑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자 밑줄을 긋습니다.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 나오죠? 네. 옆에다가 주차장이라고 썼어요. 주차장. 그 다음에 이번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 나오죠. 옆에다가 잡종지라고 썼어요. 잡종지. 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우리나라 지목에 보세요. 여기 보면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거든. 그러면 주차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주차장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노상 주차장이죠.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은 흰선 꺼놓고 돈 받는 데 있다 없다 있지. 여기 노상 주차장입니다. 이거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지목이 뭐다? 도로입니다. 도로. 그 다음에 부설이죠. 부설은 주입니까? 종입니까? 종은 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여러분들 벌써 서울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 부설유치원 이런 거 있다 없다? 있지. 이거는 주다 종이다. 종이니까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여기서 요 글자를 잠깐만 볼게요. 이거는 부설주차장이지. 맞죠? 밑에 거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죠? 그럼 이거는 지목이 뭐다? 주차장. 자, 그럼 글자를 볼게요. 여기에 가든이 있어요. 그럼 가든의 지목은 뭡니까? 대. 그럼 여기에 주차장이 딸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설 주차장입니다. 그럼 이거는 정답입니다. 주차장입니까? 대입니까? 대. 그런데 이 가든에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부족하면 옆에 공터를 사들여서 주차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입니다. 이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럼 정리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부설 주차장은 주지목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네.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시작 주차장 이러세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수출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목이다. 시작 잡종지.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번으로 갑니다. 주유소 용지입니다. 주유소 첫째 줄에 갈게요.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자, 줄 것입니다.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찾았죠? 네. 옆에다가 공장 용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 보면 공장 안에 주유소 시설은 주유소 용지다. 공장 용지다. 공장 용지. 그렇게 푸세요.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창고 용지는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물건 등을 보관하는 곳이 창고지. 그 다음에 14번으로 갑니다. 도로. 여러분들 14번하고 15번 요게 올해 시험의 문제 답이었어요. 답이었는데 출제인은 이렇게 냈습니다. 다음 중 도로가 아닌 것을 찾으세요. 이래 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14번에 보니까 보기 1, 2, 3, 4가 있지. 그래가 15번의 첫째 줄을 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시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14번에 옆에 갑니다. 첫째 줄에 다만 동그라미 칩니다. 옆으로 갑니다.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이래 나오죠. 그 말은 도로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아파트 안에 통로는 도로다 대다? 대. 공장 안에 통로는 공장용지다 도로다? 공장용지.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번은 통감이다. 2번도 통감이다. 3번에 보세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런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있다면 지방도로가 있지.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입니다. 도로 지목이. 지방도로변의 휴게소는 도로가 아니에요. 지목은 뭐다? 대. 통과.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2필지 줄 거세요. 그래, 옆에다가 1필지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필지 이상이 사용을 해야 도로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필지 집의 통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건 대입니다. 대. 자, 그 다음에 철도용지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철도 가는 데가 전부 다 무슨 용지다? 철도용지다. 자,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방은 강둑입니다. 그죠? 강둑. 제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갑니다. 17번, 18번, 19번 묶어보세요. 묶어보세요. 17번을 먼저 볼게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뭐다? 하천. 근데 18번으로 갑니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밑줄을 긋습니다. 인공적인 수로 뚱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르세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밑줄을 긋습니다. 소규모 수로 부지. 그러면 17번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17번을 읽습니다. 시작.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번에 두째 줄을 읽습니다. 시작.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그럼 결론은 소규모가 들어가면 먹고 그거 안 들어가면 먹고 하천.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지는 첫째 줄에 물이 고이거나 그것만 줄 것이에요. 물이 고이거나 이러면. 그래가 옆으로 갑니다.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리지, 호수 등 연못 등의 토지와 자르세요.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그건 지목이 뭐다? 여지. 맞죠? 자, 그러면 이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에서 제 말을 들어봅니다. 하천하고 국어하고 유지는 물이라 물인데 하천은 물이 흐른다 이 말입니다. 요게 국어도 물이 흐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유지는 물이 고여 있다 이 말. 그럼 이 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위로 다시 갑니다. 여기에 물이 흐른다는 거는 자연의 유수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자연의 유수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연의 유수와 이 자연의 유수의 차이가 뭐냐? 소규모가 들어가면 뭐라 말이고, 그거 안 들어가면 뭐고 하천이다 이 말. 오케이? 대유 소규모가 들어가면 뭐다? 그거 안 들어가면 뭐다? 하천.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뭐다?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뭐다? 그거. 그럼 여기 보세요. 인공적인 수로잖아요. 이게 농수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하늘에서 비만 내려오기만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관계시설이 잘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시사철 물을 끓여다가 농사 지을 수 있다 있지. 그럼 답입니다. 인공적인 수로가 딱 들어가면 하천이다 국어다 국어. 그렇게 푸세요. 그 다음에 요 유지를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재배.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자세. 그럼 우리가 연이나 왕고를 재배하면은 그거는 답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해보자. 연왕골이죠. 연꽃 있잖아요. 물이다, 물 아니다, 물이니까 밭이다, 논이다, 노. 그래서 답이 되는 겁니다. 자생은 지 마음대로 자라는 거죠. 요거는 지목이 뭐다? 여지. 그렇게 부는 겁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으로 갑니다. 20번에 양의장이 있죠. 옆에 육상만 줄 것이에요. 육상. 그러면 육상 줄 것고 옆에다가 해상이라고 썼어요. 해상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고기를 기르는데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의장입니다. 바다에서 고기 기르면 양의장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난이도가 쉬운 겁니다. 바다에서 가두리 양식할 수 있다. 그럼 지목이 없어요. 왜? 바다는 토지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건 지목이 없습니다. 난이도가 상입니다. 소양강 댐 안에서 가두리 양식할 수 있다 있지. 그러면 양의장이다 아니다? 그러면 댐 안에서 양식을 하잖아요. 그럼 독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댐의 지목은 뭐고? 유지.
댐의 지목은 뭐다? 유지. 아까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나 유지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호수 안에서 고기 기르는 것은 양어장이다, 유지다? 아까 독립이 있어야 지목이 된다고 그랬지. 호수 안에 있으니까 호수의 지목이 뭐고? 유지. 그럼 양어장이 아니고 유지지, 유지. 됐죠?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용지 말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원이라는 게 있죠. 그죠? 공원이랄 때, 자, 두째 줄에 1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줄 것이에요. 2번에 다만 아직 줄 것지 마세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밑줄을 긋습니다. 묘지공원. 한 칸 밑에 자연공원법 줄 것이에요. 자연공원법. 그렇게 줄을 꺼보세요.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다시 좀 전에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거든. 그럼 주차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주차장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목에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어. 그럼 공원자가 들어가면 다 공원이냐 아니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시험에 만약에 낸다면 일단 있잖아요. 여기를 보세요. 이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거는 자연공원법입니다. 자, 제 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지적법을 배우고 있거든. 그럼 지적법을 공부할 때 외부의 법을 가지고 옵니다. 외부의 법을 가지고 올 때는 반드시 그 법 이름을 써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게 자연공원법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우리 법 2단이다? 아니, 그럼 반드시 이 말을 써야 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우리 법 2단이다? 아니, 그럼 반드시 이 글자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암기할 때 뒷글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이라면 지목은 시작 공원.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지목이 뭐다? 임야. 그럼 여러분들 자연고 시험에 낼 때 국립공원, 도립공원, 우리가 하면 군립공원이 있잖아요. 북한산 국립공원이죠. 그럼 지목은 공원이냐 임야냐 이 말입니다. 그때는 북한산이잖아요. 산이다 산아이다 산. 그럼 시험에는 두 가지 각도입니다. 하나, 자연공원법상 공원의 지목은 공원으로 한다. 오덱스다 X. 자연공원법상 공원의 지목은 임야로 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러면 설악산 국립공원의 지목은 공원이다. 오덱스다 X. 가지산 도립공원의 지목은 임야이다. 오더와이더 O. 무슨 말 알겠죠? 공원이 아니고 임야라니까.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통과됐어요. 좋다. 다시 할게요. 아니, 이거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해두면 돼요.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법을 공부할 때 외부의 법을 가져올 때는 그 법을 반드시 이름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 시험에 반드시 자연공원법이라는 말을 써준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안 써주면 문장이 안 돼요. 됐죠? 네. 그럼 이거는 앞에 거를 외우지 말고 이거를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묘지공원. 묘지공원을 거꾸로 읽으면 공원묘지죠. 이는 묘지입니다.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공원묘지는, 여러분 공원이 아니고 공원묘지는 묘지지 공원이 아니죠. 이해했다 안 했다? 해체. 통과. 자, 그 다음에 39번으로 갑니다. 자, 3위 체육용지입니다. 체육용지.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세요. 다만 체육시설로서 용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수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과 자르세요. 그까지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래 나오죠. 옆에다가 하천이라고 썼어요. 하천. 여러분들 카누 정도 탄다, 요트 정도 탄다, 또랑에서 탄다, 하천에서 탄다, 하천. 그건 하천입니다. 체육용지가 아니에요. 체육용지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유원지입니다. 유원지는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거기까지 줄 것이에요. 줄 거고 위에다가 놀이기구라고 썼어요. 놀이기구. 그러면 가장 쉽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 손을 봅니다. 과천 어린이 대공원 있지. 맞아요? 그게 지목이 공원이냐 유원지냐 이 말입니다.
그럼 답입니다. 놀이시설이 있으면 전부 다 유원지입니다. 그럼 과천 어린이 대공원의 지목은 공원이다, 유원지다, 유원지. 맞죠? 그러니까 지문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첫째 줄을 반드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 줄을. 됐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 놔보세요. 아하. 제 말 들어보세요. 제 말 잠깐만,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자, 여기 위에 글자를 볼게요.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이 말하고 그냥 수영장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냥 수영장은 체육용지지. 맞죠? 네. 또 다른 각도로 써보다 시험에 안 놉니다. 그러면 이 빌딩 1층에 수영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건 체육용지다 되냐 이 말이거든. 그럼 1층 안에 수영장이죠. 독립이다 독립 아니다? 독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그건 체육용지다 되다? 돼. 그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에 내는 거는 요 위에 거를 봐야 됩니다. 오케이?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췄다는 말은 놀이기구가 있다. 그러면 모르겠거든. 옆에다가 에버랜드라고 썼어요. 에버랜드. 여러분들 에버랜드에 가면 캐리비안 베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거기에 놀이기구 있다 없다? 있지. 그럼 그거는 체육용지다, 유원지다, 유원지. 그 유원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을 써야 돼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종교용지는 말할 게 없습니다. 둘째 줄에 보니까 교회, 사찰, 향교. 여러분들 교회가 당연히 종교용지지. 절 당연히 종교용지지. 그 다음에 사적지입니다. 둘째 줄에 다만 동그라미 쳐서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면 그 소리나 제외한다. 이래 나오죠. 제 손을 봅니다. 학교 안에 제 말을 계속 기억하세요. 학교 안에 문화재가 있다. 그럼 이거는 사적지다, 학교용지다, 학교용지래.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안에 명륜당이 있다. 오케이? 네. 사적지다, 학교용지다, 학교. 항상 지목은 독립이 돼야 된다니까. 독립. 그럼 학교 밖에 문화재가 있다면 그건 무슨 지다? 사적지지. 맞죠? 그럼 옛날에 기출문제에 일어났어요. 속리산, 법주사, 경내에 보물, 쌍사자, 석 등의 지목이 뭐냐?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자, 지목은 뭡니까? 다시 할게요.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속리산, 법주사, 경내에 보물, 쌍사자, 석 등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보물이니까 사적지지, 법주사니까 종교용지지, 그러면 속리산이니까 임야지. 그러면 이 보물이 속리산 안에 있습니까? 법주사 안에 있습니까? 이래 하면 너무 범위가 넓지. 그러면 탑골공원이 서울 안에 있다고 해야 됩니까? 그냥 탑골공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탑골공원이라고 해야지. 그럼 이거는 사적지다, 종교용지다, 종교용지. 법주사 안에 있잖아요. 절 안에 있잖아요. 절 안에 문화재는 무슨 용지다? 종교용지래. 이해했죠? 네. 이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답, 제 손을 보세요. 좀 전에 성균관대학교 안에 문화재는 학교용지다, 사적지다, 학교용지. 탑골공원 안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잖아요. 문화재다, 사적지다, 공원이다, 공원. 그러면 절 안에 문화재가 있죠. 오케이? 네. 그럼 종교용지다, 사적지다?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지목은 독립성을 갖춰야 지목이 된다니까.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지,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용지지, 공원 안에 있으면 공원이지. 맞다, 안 맞다? 맞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지입니다, 묘지. 자, 동그라미 이번에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전에 했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네. 그래, 한 장을 넘기세요. 자,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올해 시험은 있잖아요. 여기서 출제를 했습니다. 왜 출제를 했냐면 법이 개정이 됐거든. 항상 법이 개정이 되면은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보세요. 다음의 토지는 잡종지를 한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원상회복 조건으로 그것만 줄 거세요.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것을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있죠. 제외한다 옆에다가 임야라고 썼어요. 임야. 그러면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갈대밭, 시래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자, 옆에 줄 거 보세요.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거. 그러면 첫째 줄하고 셋째 줄하고 차이가 뭐냐 이러면 첫째 줄은 원상회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됐죠? 그러면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제가 글자를 쓰기 전에 먼저 이래 이야기해 볼게요.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공부를 할 때 지금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말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돌을 캐내는 곳 이 말하고 보세요.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는 이 글자를 구별을 못하면 앞으로 시험 문제 계속 나옵니다. 이 두 개의 글자를 구별 못하면 끝장나는 거라. 그럼 아까 전에 해볼게요. 부설주차장,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돌을 캐내는 곳,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것.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런 거를 구별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출제위원은 이런 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야 학수험생들의 실력을 알아볼 수가 있거든. 그럼 답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산이지. 그럼 지목은 임야지. 그럼 돌을 캐낸다는 게 채석장이잖아요. 채석장. 그럼 여기에 산에서 돌을 캐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잡종지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럼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돌 캐내고 난 다음에 원상으로 복구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흙을 메꾸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원상이 뭡니까? 산이잖아요. 원래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그러니까 지목은 뭐다? 임야. 그럼 다시 합시다.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것은 지목은 뭐다? 잡종지. 앞에 원상회복이 들어가면 뭐다? 임야. 공부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2번은 통과입니다. 3번에 보니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게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올해.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도 잡종지입니다. 폐차장은 잡종지와 연결이 되지.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공항시설이죠. 항만시설이죠. 이게 옛날에는 비행장이라고 불렀어요. 비행장. 지금은 비행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공항시설, 항만시설. 이거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올해 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세요. 전체를 줄 것이요.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래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잖아요. 이 6번을 갖고 시험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요즘에 최근 10년 동안에는 시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러면 정답 시비가 일어날 우려가 많아요. 제 손을 봅니다. 답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거든. 일단 27개를 먼저 정해가 끼워 맞춘다 이 말. 그러면 27개 속에 안 속하는 거는 전부 다 잡종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안 들어본 글자가 나오면 전부 다 잡종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기출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의 지목이 뭐냐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할 때 콩나물 재배 들어본 적 있다 없다? 그럼 그냥 잡종지입니다. 토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험물 이랍니다. 소방관계 법규에 의한 위험물 이동 탱크의 지목이 뭐냐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위험물 이동 탱크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는 게 있거든. 요령.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3월달 4월달 되면 모의고사를 쳐요. 이 모의고사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쳐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 시험장에 가서 요령을 터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공부 잘하거든.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쫄려요. 어느 누구든지 모르는지 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본 실력을. 그러니까 그걸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를 쳐야 돼.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거거든. 저도 역시 똑같습니다. 모의고사 10번인데 마지막 한 번 정도 치고 몸 한번 풀고 시험장에 가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갖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쳐야 돼요. 그래서 요령을 터득을 해야 돼요. 그 요령을 터득한다는 게 뭐냐 이러면 문제를 풀다 보면
아는 문제가 나오는 게 있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게 있거든. 그 모르는 문제는 넘겨야 됩니다. 그 붙들고 있으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붙들고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40문제죠. 그럼 24개를 맞춰야 60점이잖아요. 맞죠? 그 말을 역으로 하면 뭐예요? 16개나 틀려도 돼야 안 돼요? 그게 답이라니까. 40문제 중에 60점은 24개잖아요. 그러면 16개나 틀려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모르는 거 나오면 버려도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잡고 있으면 끝장이다 이 말. 이게 실제는 우리가 말로서는 되거든. 시험장에 가서는 그거 안 됩니다. 시험장에 가서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 거라, 연습을. 그래서 꼭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모의고사 칠 때 감독관으로 오겠습니다. 그래가 얼굴이 안 보이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얼굴이 보였다. 그래가 평균 60점이 나오면 제가 치맥을 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 치는 사람 전부 다. 그럼 치맥 쏴봤자 50만 원이면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근데 안 나와 있다. 이러면은 섭섭하지 않다. 그래 해야 돼요. 우리 전부 다 합격해야 되잖아요.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맞다, 안 맞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고까지 했거든. 자, 그러면 이제 앞장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자, 몇 페이지로 가시느냐 이러면은 34페이지를 갑니다. 34페이지에 4번에 지목의 표기 방법이거든. 요거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뭐를 배웠냐면 자, 요 글자를 보세요. 대장이 있죠. 도면이 있죠. 그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장에는 토지 대장이 있고 임야 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가 있어요. 도면에는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어요. 요거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항상 출발을 합니다. 제가 얘들 때 가장 쉬운 얘가 뭐냐 이러면은 제가 사천 못 갑니다. 이걸 우리가 본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전주희 씨가 있다, 어성김 씨가 있다, 김해김 씨가 있다, 밀양 박 씨가 있다, 이런 거를 본관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이 본관은 주민등록증에는 안 나오잖아요. 주민등록등본에는 안 나오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지적 공부의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뭐를 배우고 있냐? 지목을 배우고 있다. 그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목을 등록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구성 양식이 동일합니다. 구성 양식이 동일해. 여러분들 구성 양식이 동일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같아 안 같아? 같잖아요. 면허증의 양식은 같잖아요. 여권의 양식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모양이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록되는 사항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적도와 임야도도 양식이 똑같아. 그러니까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그럼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을 한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책으로 잠깐 한번 갔다 와 볼게요. 갈로 열고 1번을 보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줄 거세요. 그래서 지목을 표기할 때는 죽었습니다. 정식 명칭.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여기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명칭을 그대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들 때 지금 얘들로 갈 거예요. 제 손을 보세요. 서울시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가 정식 명칭입니다. 전북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전라북도가 정식 명칭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오세요. 이번에 도면 있죠? 원칙. 지적도, 임야도 줄 거세요. 요게 지적도, 임야도죠. 옆으로 갑니다. 지목을 표기할 때는 부호, 동그라미 치세요. 부호. 하는데 원칙적으로 지목의 명칭 중 첫 글자를 표기한다. 예외입니다. 공장용지 장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주차장에 차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하천에 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유원지 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두 번째 글자를 표기한다 이래 나오지. 그럼 이제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로 오세요. 이걸 공부할 때 자 봅니다. 지목은 토지대당, 임야대당, 도면에 등록을 하거든. 등록을 할 때 토지대당, 임야대당에는 코드 번호와 명칭을 그대로 쓴다. 이거 설명하면 알 수 있습니다. 도면에는 부호로서 표기하는데 이게 시험이 아니고 요 밑에 게 시험입니다. 여기서 두 문자는 첫째 글자를 쓰는 거라. 그럼 우리나라 지목 중에 24개는 첫째 글자를 써. 오케이? 그럼 24개는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런데 차 문자는 두째 글자를 쓴다. 그 두째 글자를 쓰는 거는 4개다. 그 요것만 외우고 안 외운 24개는 전부 다 첫째 글자를 쓴다. 이런 말이에요. 대충은 이해했죠? 자, 이거를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게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가 토지거든. 토지니까 토지대당이 있는 거예요. 도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토지대당에 지목을 등록할 때 10번 여기에 10번 여기에 학교용지 열이 나오지. 그럼 이 10번을 코드 번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돼요. 그러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지목은 28개라고 했죠. 그럼 1번부터 28번까지가 있겠지. 그럼 1번이 전이다, 2번이 답이다, 3번이 과서원이다, 4번이 목장용지다, 5번이 임야다 이렇게 나오거든. 번호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 번호를 코드 번호라고 부른다는 알아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학교 용지가 글자를 그대로 썼잖아요. 그대로. 학교라고 안 쓰고 학교 용지. 요거를 명칭을 그대로 썼다. 이 말.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 도면이 있거든. 도면에는 요 글자만 여기에다가 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요 글자가 첫째 글자다, 첫째 글자이다, 첫째 글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목 24개, 28개 중에 24개는 첫째 글자를 쓴다 이 말. 그럼 철도용지면 철이라고 쓰는 거예요. 수도용지면 수라고 쓰는 거예요. 제방이면 제라고 쓴다. 이거 뭐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리로 오세요. 두째 글자를 쓰는 건 4개가 있다. 그럼 이것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좀 전에 우리는 주유소 용지라는 게 있었지. 거기서 주자를 써요. 그러면 또 주차장이 있거든. 또 주자를 쓰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주자를 못 써요. 그러니까 여기 뭐로 쓴다? 차로 쓴대. 우리나라 지목에 아까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지. 그럼 공장용지에서 공을 못 쓰는 거라. 왜? 그러면 공공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쓴다? 장. 우리나라 지목에 아까 유지,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뭐라고 그랬다? 유지. 그러면 여기 유원지라는 지목이 있거든.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에 또 유자를 쓰면 유자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쓴다? 원. 그러면 여기는 이런 원리가 아니라 그냥 하천은 이 지목을 정한 거는 과거에 우리나라는 한자 세대잖아요. 그냥 내천자를 써버리면 하천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쓴다? 그럼 요 4개만 외우면 됩니다. 자, 시작.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 와보세요. 제가 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요게 지번이라는 거 됐다 안 됐다? 되죠. 지목이다 지목아니다 지목. 여기 뭐라 나왔어요? 주니까 뭐다? 주유소지 주유소. 주차장이면 뭐로 쓴다? 차. 여기는 뭐라 놨다? 그러면 공원이다 공장용지다 공원. 공장용지는 뭐로 쓴다? 장. 그럼 여기는 도라고 나왔지. 그럼 뭐다? 도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유라고 나왔지. 그러면 유지다, 유원지다, 유지. 유원지는 뭐로 쓴다? 원. 그럼 여기는 학이라고 나왔지. 그럼 무슨 용지다? 학교용지다. 감 잡았어요. 네. 여기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있잖아요.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지목은, 보세요. 지목은 토지대당, 임야대당과 도면에 등록을 하는데 토지대당과 임야대당에는 글자를 그대로, 명칭을 그대로 쓰고 도면에는 부호로서 쓴다. 이 부호가 첫째 글자를 쓰느냐, 두째 글자를 쓰느냐. 첫째 글자를 쓰는 거는 24개, 두째 글자를 쓰는 거는 4개. 그럼 24개는 암기할 필요가 없지. 두째 글자 쓰는 4개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용,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됐다, 안 됐다? 되지. 이해했어요? 네. 책을 덮으세요.